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리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이클 패러데이의 그 전자기업 법칙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그 자속의 변화가 어, 전기장을 이제 형성한다라는 건데, 그 법칙에 따라서 이런 그 현대의 어떤 이런 전기 문명이 그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패러데이 법칙은 어떤 발전기 원리에 해당하고 또 뭐 RC회로, RLC회로 이런 교류회로에 또 이제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어떤 이런 그 전기 문명의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상당히 그런 그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연세대학교 그 2000년도 그 원주 캠퍼스의 물리 논술 문제 마지막 4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과 같이 그 자속 밀도가 B인, 즉 자속 밀도는 이제 자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기장이 B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이 경사면에서 이제 아래 방향으로 걸려 있는데, 단 조건이 이 A하고 A 프라임, 즉 이 선 위에서만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이런 사각형의 그 링이 있는데,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의 이 한쪽 면의 한쪽 길이가 이제 L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리의 어떤 저항을 이제 R이라고 하고, 질량이 이제 M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각이 이제 지면에서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내리겠죠.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 고리가 흘러내릴 텐데, 그때 이제 등속으로 이제 흘러내린다라는 게 하나의 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 가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즉 이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와 이제 방향을 구하시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이 회로에 흐르는 그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패러데이의 그 법칙을 일단 그 쓸 수가 있죠. EMF라는 건 이제 기전력,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기전력이 이 파이 B라는 건 이제 플럭스, 자기 플럭스, 즉 자속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 곱하기 이 면적, 이 루프의 면적을 한 양이 바로 이제 그 자속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 전류의 방향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 루프가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는 이 공간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플럭스가, 즉 자속이 이 단면적 곱하기, 즉 요 면적, 그 자기장이 있는 면적 곱하기 이 자기장 값을 한 그 양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양이 점점 그 작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루프가 이 자기장 영역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장은 요 AA 프라임 위쪽에만 이제 걸려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어떤 유도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이 변화를 방해하도록 유도 자기장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자기장이 점점 그 효과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한, 그걸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유도 자기장이 생겨야 될 겁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이제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서 밑으로 생겨야 되니까 유도 자기장이, 그럼 전류가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전류가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야지만 유도 자기장이 이제 아래쪽으로 생기게 돼서 전체 그 자속이 더 이렇게 증가되는 쪽으로 유도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전류의 방향을 이 그 렌즈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렌즈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일단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이
그 자기장 곱하기 이 면적인데, 그냥 면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면적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코사인 세타는 이 자기장과 이 면적의 어떤 수직인 성분이 이루는 이 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각 역시 이 비탈면의 기울기가 만약 세타라면 이 각 역시 이제 세타가 되는데요. 이게 왜 세타가 되는지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탈면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요 각이 이제 세타라는 거죠. 요 각이 세타면 지금 자기장은 이제 수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걸려 있고, 그럼 요각하고 이제 요각이 이제 서로 이제 억각이 되죠. 동의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요각이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의 수직인 그 면적의 방향하고 이 자기장이 이루는 방향이 이제 세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두 개 이제 내적을 그러니까 더트 프로덕트 내적을 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즉 뭐냐면 자기장의 어떤 그 수직인 성분만 우리가 그 면적을 이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자속을 구할 때는. 그래서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 A가 이제 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요 A는 이제 이 전체 길이를 그냥 편의상 D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D-X가 되고, 요게 이제 X가 되겠죠. 요 길이를 우리가 X로 정의를 하면은, 그럼 L 곱하기 이제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다 됐는데, 우리가 이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보면 이제 dt분의 d-b를 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이제 상수고, 변수는 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 길이 x만 변하죠. 그래서 dt분의 dx 요 항만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요 항이 뭐가 되냐 하면은, 요 항이 바로 이제 v 속도가 되죠. v 속도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dt분의 dx 하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나와서 그 부호는 상쇄가 됐고, 즉 BLV 코사인 세타를 한 게 바로 EMF, 여기에 이 회로에 걸리는 이제 기전력이라는 얘기죠. 즉 전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기전력이 바로 이 전류 곱하기 이 회로에 이제 저항하고 같다라는 게 이제 옴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식을 쓰면은 우리가 이 전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내려오는 속도를 모르죠. 이 속도를 모르는데 문제에서 이제 속도가 주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다른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속도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또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리에 흐르는 전류는 바로 여기 방금 요도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럼 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즉 자기장이 걸려 있는 부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자기장에 걸려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흘러가면은 이 도선이 이제 힘을 받죠. 그래서 그 힘은 실제로 이제 로렌츠 힘 때문에 받는 힘인데, 그 힘의 크기는 이제 I 전류 곱하기 이 도선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자기장, 즉 IL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자기장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L 방향이고 전류 방향이고, B니까 L 곱하기 B 하면 이제 이쪽 방향, 즉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이 지금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 FL이 작용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힘의 평형 조건을 쓰려고 하는데, 이 힘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등속으로 운동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이게 등속으로 이렇게 V로 운동하려면은, 즉 내려오는 힘, 요 내려오는 힘은 이제 mg가 되죠. mg에다가 요 비탈면에서 세타의 각을 이룰 때 받는 힘이니까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내려오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고, 그럼 이걸 못 내려오도록 막는 힘은 뭐가 될까요? 즉 로렌츠 힘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데, 이건 지금 수평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이죠. 왜냐하면 자기장이 수직으로 걸렸기 때문에, 즉 뒤쪽으로 수평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비탈면 성분을 구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각이 지금 현재 이 세타면 요각이 세타가 되죠. 그래서 FL에 즉 코사인 세타를 한 항이 이제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힘이 사실 같은 거죠. 이 조건에서 우리가 그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풀어서 쓰면은 FL이 즉 그 로렌츠에 의해서 생긴 도선이 받는 힘이 BIL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고 요게 이제 빗면을 내려오려는 그 중력 힘하고 같다. mg 사인 세타다. 요 시기에서 우리가 그 i를 구하면 이제 BL 코사인 세타가 넘어가서 이런 형태의 BL 코사인 세타분의 mg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이 전류 i를 구하는 건데 i는 이 식에서는 우리가 v를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고 이 식을 쓰면은 바로 BL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값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지고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루프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시계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 패러데이 법칙, 즉 요 전자기 유도 요 파트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로렌츠 힘을 가지고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왜 요걸 먼저 했냐 하면은 일단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니까 기본적으로 요 식을 써야 되고 이게 바로 그 2번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요걸 구해봤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고리의 속도를 구하라, 즉 내려오는 이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뭐 다 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전류를 이 속도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또 전류 값을 구했으니까 이 식을 살짝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리가 이제 비탈면을 내려오는 속도는 우리가 아까 그 기전력, 즉 EMF가 BLV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고 요게 I 곱하기 R하고 같다는 요 식에서 I를 R분의 BLV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구한 즉 로렌츠 힘이 이 내려오려는 그 중력의 그 사인 세타 성분하고 같다는 조건에서 바로 요 전류에 대한 요식을 얻어냈죠. 그럼 요식과 요식을 이제 연립해서 우리가 쓰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V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분모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분자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제곱 L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MGR 사인 세타 이런 형태의 그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문제를 풀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네, 그 세 번째 문제는 고리 회로의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와 이 고리에서 소모되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을 구하여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라 그런 얘기인데요. 우선 그 여러분들 지금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죠.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저항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는 이제 전력이 되죠. 그러니까 파워를 계산하는 건데 단위 시간당 전력 에너지의 소모, 즉 전력을 구하면은 이제 I 곱하기 V가 되는데 이 전압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걸 전압이 그 IR로 주어지죠. 여기서는 오음의 법칙에서 I 제곱 R로 쓸 수가 있고 I를 우리 구한 그 식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즉 BL 코사인 세타분 MG 사인 세타가 전류가 돼서 요거의 제곱 곱하기 이제 R 한 게 바로 즉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건 고리에서 이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고요. 그럼 이 중력이 한 일, 즉 중력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즉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속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력이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일을 구해보면은 즉 인류를 구해보면 F 곱하기 이제 V가 됩니다. 즉 인류 P는 이제 F 곱하기 V가 되는데 F가 지금 내려오는 빗금 부분에 이제 내려오는 힘이니까 mg 사인 세타가 되고 V는 우리가 방금 구했었죠. 여기 이제 내려오는 속도를 집어넣으면은 요걸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다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즉 똑같이 이제 BL 코사인 세타분의 mg 사인 세타의 제곱항이 있고 그 다음에 R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즉 전력 에너지 소모량이나 중력이 한 일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하는 경우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그 안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좀 미케니컬하게 이 도선이 움직여야지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공급돼서 그게 바로 이제 유도 기전력을 통해서 그 전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이런 그 빗금친 부분에서 지금 중력이 하는 역할이고, 만약 이게 지금 빗금친 그 비탈면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평행된 그런 면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선을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계속 이 유도 기전력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 대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와도 그렇게 수준이 이제 그렇게 그 딸리지 않는 그런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패러데이 법칙, 즉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구할 때 항상 이게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 즉 자속, 만텍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기전력을 주어진다라는 식하고, 근데 이 기전력을 주어질 때 이 자속을 우리가 구할 때 이게 자기장 곱하기 그냥 그 단면적을 한 게 아니라 자기장의 수직인,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의 수직인 면 그 단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이건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항상 그 해줘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자기장과 이 자기장의 수직인 그 방향이 이루는 각에 꼭 코사인 세타를 꼭 곱해줘야지만 이 우리가 자속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도선에 지금 그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있고 유도 전류가 생기면은 이 유도 전류 자체도 로렌츠임을 받는 거죠. 즉 이 자기장 안에 도선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경우니까 로렌츠임을 받고, 그 방향은 여러분들이 그 F는 로렌츠임의 방향은 I 곱하기 그 L 곱하기 B, 즉 전류 곱하기 자기장, 전류의 방향 곱하기 자기장의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되고, 이 로렌츠임이 바로 이 만약 비탈면 같으면 이 비탈면에서 이 그 루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이제 방해하는 그런 힘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는 원래 그 이렇게 그 자기장에 걸려 있는 공간에서 이런 그 기찻길 마치 가량 이렇게 지금 그 레일이 이렇게 있는 셈이고, 여기 그 위에 이런 막대가 지금 굴러가는 그런 상황하고 같습니다. 이 막대가 이렇게 굴러오면은, 즉 이때 이 그 막대가 굴러가면서 생기는 어떤 유도 기전력을 구해 보면요, 이때도 역시 동일한 이런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길이를 이제 x라고 하면은 그 파이 b가 bl x 코사인 세타 역시 동일하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bl vt x는 이제 vt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내려오는 속도가 막대가 내려오는 속도가 이제 v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역시 EMF는 마이너스 BLV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얻어집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은 요 보호가 이제 바뀌었죠. 마이너스 BLV, 즉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이 경우에는 이 지금 자기장이 밑으로 걸려 있는데, 이 막대가 내려오면은 이 루프, 도선이 흐르는 루프를 생각해 보면 요 루프가 되는데, 요건 사실 이렇게 끊어져 있고요. 그럼 요 루프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지금 이 면적에서 보면은 이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죠. 즉 자속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가한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됩니다. 그럴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그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생겨야 되고, 유도 전류는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반대로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 전류 때문에 이 도선에 받는 힘을 생각해 보면은, 즉 B는 자기장 밑쪽이고, 즉 F는 로렌츠를 구해 보면은 IL 곱하기 B인데, 즉 전류 방향은 위쪽이고 자기장 방향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저항력은 반대쪽 방향으로 받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식은 사실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풀어보지 않고 그냥 그 들어가면은 막상 그 시험장에서는 이런 자기장 그 자속을 구할 때 뭐 코사인 세타를 빼먹는지 한다든지 해서 그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문제도 한번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고 풀이 과정을 완전히 이제 몸으로 익힌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변형된 그런 문제를 또 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영상으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뭐 제 강의 중에 또 의문사항이나 혹은 여러분들 알기 원하는 그런 대학의 문제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걸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